네, 물리학원 열화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뭐 열화학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뭐 화학 반응에서 열로 전환되는 에너지 이런 걸 연구하는 분야가 그냥 열화학이다 정도만 알고 지금 배우던 거 그냥 계속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배우던 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개가 있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개가 있고 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와 주의는 우리는 물질이 아닌 에너지를 주고받는 걸 먼저 공부한다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constant volume에서는 Q는 델타 V가 될 겁니다. 열의 양. 근데 constant pressure, 일정 압력에서는 출입한 열의 양이 이제 엔탈피 변화량이 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개의 과정이 뭐 발열 과정이면 외부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델타 H는 음수가 될 거고, 흡열 과정이라면 이제 주위에서 개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델타 H가 양수가 됩니다. 열화학적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 엔탈피 변화가 나옵니다. 표준 엔탈피 변화는 뭐냐? 지금까지는 엔탈피 변화 델타 H를 했는데, 표준이라는 엔탈피 변화는 이제 표준 조건에서 일어나는 엔탈피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 첨자 동그라미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표준 조건이 그럼 뭔데? 라고 하면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해서 1바에서의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표준 조건에 만족하는 표준 엔탈피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표준 조건 상태의 물질의 처음과 이니셜과 끝 파이널의 엔탈피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갖고 와 봤는데, 이제 물이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이 이제 기체 상태의 물로 증발될 때 엔탈피 변화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 기호가 좀 복잡한데 델타는 변화량이고 BAP 해가지고 증발하는 엔탈피의 동그라미에서 표준, 그래서 가로 열고 온도를 나타내 줍니다. 그럼 뭐 어떤 뜻이 되냐면 373K에서의 표준 증발 엔탈피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40.66kJ/몰이 됩니다. 라는 의미를 하는 예시를 가져와 봤고요. 여기는 뭐 373K 이렇게 나타내 줬는데, 일반적으로 뭐 책 뒤에 보시면 뭐 부록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와 있는 거 테이블들 있죠, 표들, 이런 값들은 보통 25도씨를 나타냅니다. 298.15K에서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물리적 상태 변화에서 엔탈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리적 상태 변화는 이제 상변화죠. 상변화는 이제 상전이, 그래서 phase transition 해가지고 TRS 첨자를 따서 우리는 표준 전이 엔탈피를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전이 엔탈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증발, 뭐 승화, 용융, 뭐 여러 가지 있어서 뭐 증발해서 베이퍼, 그리고 퓨전, 용융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책에 아마 표로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엔탈피는 상태 함수라는 거예요. 스테이트 펑션. 상태 함수라는 뭐냐? 경로랑 상관없이 처음과 끝의 상태만 같다면 그 변화량이 같게 되죠. 그래서 A 상태가 있고 B 상태가 있으면 이 차이만 보면 된다. 뭐 경로가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스테이트 펑션은 A 상태와 B 상태의 이 차이만을 본다. 뭐라고 옛날에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지 간에 처음과 끝이 같다면 이 표준 엔탈피 변화량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프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S, 고체, 가스, 기체를 한번 봅시다. 만약에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되는 엔탈피가 있다면 서블리미에이션, 승화 엔탈피를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고체에서 액체로 갔다가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승화가 아니라 퓨전, 용융됐다가 베이퍼, 증발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두 개로 나눠줄 수 있죠. 그러면 고체에서 기체로 가나, 고체에서 액체를 통했다가 기체로 가나, 처음과 끝의 상태는 같죠. 그러면 여기서 엔탈피 변화량의 값은 같다는 겁니다.
이건 같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표현한 게 여기 있습니다. 서블리메이션, 표준 승화 엔탈피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처음과 끝의 상태가 같기 때문에 용융과 증발을 합친 것과 같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표준 엔탈피가 있는데 고체에서 기체로 갔다가 다시 기체에서 고체로 오면 이 값은 0이 됩니다. 왜냐면 크기는 같은데 방향만 반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학 반응에서의 엔탈피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물리적 변화, 상전이에 대한 엔탈피에 대해서 학습하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떻게 엔탈피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의 엔탈피를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화학 반응식, 두 번째는 표준 반응 엔탈피를 이용하는 겁니다. 열화학 반응식은 여기 좀 말이 어렵게 써 있는데요. 표준 상태에서 혼합 안 된 순수 상태 반응물에서 표준 상태에서 혼합 안 된 순수 상태의 생성물이 되는데 변화한 엔탈피, 표준 엔탈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상태의 1몰의 A가 순수 상태의 2몰의 B가 반응해서 순수 상태의 1몰의 C와 순수 상태의 1몰의 D가 될 때 변화한 엔탈피, 표준 엔탈피에 대해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학습할 때는 간단하게만 넘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표준 반응 엔탈피가 있는데 이건 좀 계산 문제로 몇 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표준 반응 엔탈피라고 해서 RE 리액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쓰고요.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표준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의 화학량 계수에 표준 몰 엔탈피를 곱해준 거에서 반응물의 표준 몰 엔탈피의 화학량 계수를 곱한 것을 빼준 이런 식의 형태가 됩니다. 혹시 좀 기호가 헷갈릴 수 있어서 예제를 가져왔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반응이 있다고 쳤을 때 표준 반응 엔탈피가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 이 식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생성물인 C 그리고 화학량 계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3을 곱해준 거에 표준몰 엔탈피, D의 표준몰 엔탈피에서 이제 A와 B 반응물을 빼주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헤스의 법칙입니다. 헤스의 법칙, 무슨 법칙 해서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D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이 반응에 대한 표준 반응 엔탈피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식을 두 가지 식으로 쪼개서 우리가 원하는 반응에 이걸 만약에 모른다면 이 두 가지 반응의 표준 반응 엔탈피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표준 반응의 이제 표준 엔탈피 변화를 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반응의 표준 엔탈피 변화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하게 첫 번째 반응이 만약에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량이 이만큼이 된다면 두 번째 반응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식을 더하면 AA 날라가고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엔탈피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